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7월 14일 목요일 현재 국내 증시는 양지수 다 하락 중입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어제 나스닥도 하락 마감을 했죠. 그래도 다행이었던 거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보시면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다. 요 정도.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굉장히 불만을 표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잠시만요. 지금 결국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결정지었던 거는 국제 유가였거든요. 근데 국제 유가를 좀 보시면 5월, 6월에는 우상향을 했어요. 그리고 6월, 7월에는 우하향을 했죠. 자, 6월 달 시작부터 시작 지점이 120불 위였어요. 애초에 고유가로 통계가 시작됐던 거기 때문에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는 거는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6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하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국제유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 상태로 국제유가가 우하향 혹은 횡보만 유지한다라고 해도 6월보다는 확실히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기대감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기대감 때문에 미증시가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만약에 시장 기대치보다 낮거나 혹은 그냥 시장 기대치로만 나왔어도 앞으로는 좋아지겠구나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장 기대치보다 낮거나 같은데 7월은 분명히 더 낮아질 것 같아 라는 그 기대감이 연결이 될 테니까요. 근데 이번 발표는 솔직히 좀 실망적입니다. 이제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이거 불확실성 해소로 인지를 해서 7월 달은 지금보다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 국제 유가가 우하향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 유가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7월은 6월보다 좋아질 거야. 약간 이런 기대감으로 시장이 반등이라기보단 버텨주기를 바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말했지만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물가 잡으려고.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 미친 듯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잡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사실 저는 금리 인상으로 사실 물가를 잡기 힘들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 물가가 올라간 이유가 물가 상승의 이유가 단순히 유동성, 최근에 코로나 때 돈 얼마나 많이 풀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모양 난 거야 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요. 유동성 하나의 이유만 가지고 지금 물가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유동성을 줄이고 물가를 잡겠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물가 상승을 하는 게 단순히 유동성 때문일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 원유 이런 공급망이 불안해지면서 공급망 이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유동성이란 이유가 없다라는 건 아닌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같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금리 인상만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면 결국 시장이 계속 우려하는 경기 침체가 다가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연준도 진짜 한계치까지는 일단은 금리 인상으로 버텨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뭐 고용지표라던가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 침체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들어가기 직전까지 금리 인상할란다. 약간 지금 요런 포지션인 것 같거든요. 솔직히 금리 인상 하나만 가지고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연준도 생각 안 할 겁니다. 모를 리가 없죠. 지금 이게 단순히 유동성 문제인지 공급망 불안에 따른 문제인지 이거는 지금 조금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금리로만 해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서 공급망 불안에 따른 물가 상승 이걸로 책임을 돌려버리게 되면은 이거 상황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공급망 불안 만든 거.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제재를 주도한 것도 미국이었고 중국을 제재하고 다른 나라를 제재했던 거 이란의 원유 수출 이런 것도 제재했던 것도 미국이에요. 공급망 불안을 만든 게 결국엔 미국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공급망 불안을 만든 게 우리다.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 왔다라고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걸 인정 안 하고 최대한 다른 돌파구를 찾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지금 뭐
국제 유가가 그럼 일단은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게 먼저예요. 물론 지금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는 게 막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이다. 쟤 때문에 망했어 막. 야, 이런 뉴스들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라는 뉴스 때문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중동 국가와의 증산 합의라던가 그 이란 핵제재가 풀리면서 핵 합의가 되면서 이란 원유가 시장에 나오면서 공급량이 늘어나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했어요. 이게 정말 최고의 그림이었는데, 이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이유든 간에 일단은 국제 유가가 먼저 하락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됐든 뭐가 됐든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은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거는 좀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서 또 문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해버리면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많은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이유는 국제 유가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기름 팔아먹어서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기름값이 떨어지면 러시아는 점점 이 서방 국가들의 제재들을 버티기 힘들어지겠죠. 그럼 러시아는 국제 유가를 올리기 위해서 또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에너지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럽에 천연가스 같은 거 안 보낼 거야, 기름도 어떻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국제 유가를 올리기 위한 행동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가 힘들어지면 결국 너네들은 우리에 대한 제재를 풀 수밖에 없을 거야. 우크라이나를 탓할 수밖에 없을 거야. 나는 그때까지 기름으로 버텨보겠어. 약간 요런 것 같아요. 이런 신경전 중인 시장이어서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국제 유가가 하락하다가 한 번씩 러시아가 또 이상한 소리 내뱉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유가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뭐 개파락한다던가 한 5% 이상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잡다가 한 번 슈팅 나오면 10% 슈팅 나오니까 그 슈팅에서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국제유가 관련주를 가지고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자, 일단은 어쩌겠어요. 일단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코스피도 우하향 추세를 벗어나려면 일단 볼벤 상단 위로 올라갔어야 됐는데 거기서 실패한 모양이기 때문에, 자, 주봉의 지지선 아직까지 한 번도 밟진 않았습니다. 월봉상 지지선도 한 번도 안 밟았어요. 그렇다는 의미는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봉과 월봉의 지지선이 존재하는 2200선 부근까지도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 라고 일단 생각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해석을 잘해줘서 7월 달에는 좋아질 거야, 뭐 요런 것들로 해서 올라가 준다라면 다행이긴 하지만 일단은 아래로 좀 열어놓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기술주,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요런 친구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량주들 사실 올라가기 힘든 환경이에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피가 평이하다거나 코스피가 우상향할 때 힘을 보여주는 거지, 우하향할 때는 시장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가 돈을 잘 벌어, 미래의 성장 가치가 있어, 정말 좋은 회사야, 그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안 가요. 지금 시장의 추세가 우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별 종목이 언제 가나 이걸 막 볼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의 추세가 바뀌나, 이 망할 우하향 추세가 언제 횡보나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뭔가 좀 아쉬워요. 추세를 바꿀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국제 유가 하락하고 있는 마냥 부정적인 신호들만 잔뜩 있는 시장은 아니니까 또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